78세 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가 방바닥을 미친 듯이 긁었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고양이 발톱 끝에 걸려 나온 것은 낡은 봉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것이 바닥 밑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할머니는 그 봉투를 품에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로 78이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골목에서 주워온 주황색 고양이 한 마리가 할머니의 유일한 동거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고양이에게 복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복실이는 할머니의 발치에서 잠들고 할머니가 밥을 먹을 때면 옆에서 가르랑거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의 방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낡은 장롱 하나, 오래된 텔레비전,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자신의 방 바닥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장판이 들뜨고 모서리가 일어나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들이 장판을 바꾸자고 할 때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이대로가 좋다.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 원래 변화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실이는 유독 할머니 방 구석을 좋아했습니다. 장롱과 벽 사이의 좁은 틈에 들어가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복실이를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운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손주들을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인사차 들른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복실이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긁는 소리였습니다. 복실이가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고양이가 원래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복실이가 미친 듯이 바닥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가볼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보다 먼저 방에 도착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복실이가 장롱 앞바닥을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들뜬 장판이 완전히 뜯겨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색이 바랜
아주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먼지와 세월에 절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고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들이 다가가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을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 적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을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아들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친어머니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친어머니라니.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부르던 이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눈총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할머니 편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남편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미혼모였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아이로 키우자. 할머니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다른 여자의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운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변했습니다. 생후 3개월. 방긋 웃는 그 아이의 눈망울이 할머니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정우였습니다. 지금 할머니 앞에 서 있는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날을 할머니는 어제처럼 기억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이는 분홍색 이불에 쌓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아이가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분유 냄새가 났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할머니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아이라고.
친어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알아야 할 때가 오면 전해주세요. 할머니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친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마담을 나서는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친어머니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방바닥 아래에 숨겼습니다. 장판을 들어 올리고 마루판 사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남편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알려주자. 남편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가 군대에 갔습니다. 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매번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기 전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한테 말해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품고 있기로 했습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 봉투는 마루판 아래에서 할머니처럼 늙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때때로 그 자리에 앉아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 아래 잠들어 있는 비밀을 생각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할머니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그것을 파헤친 것입니다. 정우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흘려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군데군데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다 큰 어른이겠지.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란 걸 알아줬으면 해. 엄마는 19에 너를 낳았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너를 키울 능력이 없었어. 내가 배고프지 않게.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자랄 수 있는 곳에 보내고 싶었어. 순자 언니가 너를 맡아주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울면서 감사했어. 엄마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거 알아?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 행복하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우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 내가 나를 엄마로 안 봐줄까봐. 정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천천히 생각해. 정우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정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정우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정우가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시간을 드릴게요. 괜찮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한 번 왔습니다.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갔습니다. 정우 씨가 생각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복실이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복실이가 할머니의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가르랑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안 파헤쳤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언젠가는 알았어야 했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절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정우가 태어난 것도 겨울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겨울. 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의 차가운 공기를 기억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따뜻함을 기억했습니다. 그 온기가 40년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친어머니의 편지가 아니라 자신이 쓴 편지였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써두었던 편지였습니다. 정우에게 주려고 썼지만 끝내 전하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할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내 아들이 아닌 건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 안았을 때부터 내 엄마였어. 내 첫걸음을 보았고, 내 첫마디를 들었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웠어. 그게 엄마가 하는 일이잖아.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이 덜한 건 아니야. 내 사랑은 진짜야. 그 사실만은 알아줬으면 해.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편지를 정우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정우가 다시 찾아올까요?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냈습니다.
온종일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친어머니와 자신의 사진. 낯선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눈매가 닮아 있었습니다. 코도 닮아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돼요. 연락 안 하면 어떡해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낳아준 사람일까요? 길러준 사람일까요? 정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할머니가 호호 불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군대 가는 날 할머니가 역까지 따라오셔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결혼식 날 할머니가 신부에게 절을 받으시며 오셨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밤새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순간들을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정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요. 아내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정우가 차 키를 집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 사진을 챙겼습니다. 친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 했습니다. 할머니께 드려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관해 주셨으니까요. 40년 동안.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몸이 정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정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예전에 어린 정우의 등을 토닥이던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화난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필요했어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친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한테 감사해요. 저를 어머니한테 보내주셔서. 할머니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정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주름졌고 마디가 굵었습니다. 평생 정우를 위해 일한 손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픈 곳을 문질러준 손이었습니다.
정우가 그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우도 울었습니다. 복실이가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가르랑거렸습니다. 한참 후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가 다 알았나 봐요. 이제 말해도 될 때라고. 할머니가 복실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실이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알았구나. 할머니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바깥에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할머니와 정우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친어머니 찾아볼래?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언젠가는요. 지금은 어머니랑 있고 싶어요. 할머니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40년의 비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